갑자기 든 생각이 그럼 이렇게 주술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이런 파국적인 상황에서도 혹시 길이를 따져가면서 내가 나갈 날을 정할까요? 당연히 하죠. 진짜요? 손 없는 날 네, 정해서 진짜로? 당연히 한다고. 네. 다만 뭐 제 생각에는 뭐 두 분 다 곧 그 국립 요양소로 가시는데 뭘 그렇게 어디 이사하는데 관심을 가지시냐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저격하니까 혹시나 그분이 저를 고소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네. 지기현 판사 뭐 하세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책임지고 윤석열 빠르게 빨리 신병 확보를. 직권 구속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아 직위원 판사 그런 권한이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직권 구속 시킬 수 있어요. 그 피고인으로 담당 재판을 받고 판사기. 있는 당사자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한 상황인 거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눈살 찌푸리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갈 날짜를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다 그렇죠. 보니까 네. 혹시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어제 보도를 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1일 날 나간다고 네. 하대요. 지금 이삿짐도 좀 옮기고 있고. 근데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경호 문제 때문에도 좀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 그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당선인 됐을 때 그때는 야 우리 아파트 꽃다발 단지에서 주고. 네.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좀 불편한 거 참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 음식 같은 거 국밥 하나 시켜 먹으면 밑에서부터 계속 아 배달원도 차단이 배달원도 됩니다. 예. 계속 검사하고 뭐 불편하죠. 하고 뭐 네. 그거 먹는 항상 안 먹는다고 막 근데 하지만 곧 떠나니까 2달이면 떠나니까 그런데 네. 지금 여기 오면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는 걸 싫어하고 또 앞에서 시위 데모하면 그렇죠. 시끄럽고 지지자들 와서 난리치고 또 네, 예. 경호원들 앞에 있으면 또 오가는 것도 힘들고 교통 막히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탄핵당한 그러니까요. 파면당한 대통령인데 아유,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네. 된다. 결자 이제 해라 지기현. 결제해라 지기현. 아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관저에서 사저로 나갈 때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이제 배웅을 할 것으로 배웅해요.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 네, 아직 네. 뭐 실체가 있을 테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좀 장수장님 지금 어떤 심경인 겁니까? 돌아섰겠죠. 착잡하기도 하고 지금 뭐 분노, 원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복잡한 심정일 거예요. 근데 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랑은 다른 세계에 살고 기본적인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렇죠. 이제 네. 거기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우리 경향 TV 이런 거 보면은 나와서 막 윤석열 비판하고 김건희 비판하면은 이제 네. 리스트에 수첩에 적어놓지. 다음엔 내가 꼭 복수하리라. 어, 다시 구교형은 있겠는데. 네, 거기에. 100% 있죠, 네. 100%.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몇 명하고도 연락을 좀 해봤더니 네. 되게 다운돼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 제가 분위기가 오히려 위로해줬어요. 위로 아 네. 경호처 관계자들. 경호처 말고 통실에 근무하는. 통실에 통실에 근무하는 있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끝이 아니니까 윤통하고 결별해가지고 보수파 국민을 다시 살려야지. 재건하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윤통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는 좀 음. 안타까워하더라도 좀 새롭게 시작을 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격려나 위로를 해줬어요. 어떻게 김문수 쪽으로 연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경호처 분들은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알턴이 빠졌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거의 예. 뭐 만세 부르는 수준이고 네. 실제로 윤석열이 그 내란 일으키기 전에도 경호처 직원들 내의 갈라치기라든가 내분이. 인사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고 네. 그전 이 대통령실과 비교해서 대기 발령자들도 제법 있었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았대요. 아니 근데 사실은 어쨌든 사저로 간다는 것도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인근 공실에 경호처 직원들을 대기를 시킨다고 하던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거기 또 따라가야 되는 그렇지. 불쌍한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저 김성훈하고 저 친한 사람들도 데리고 가시면 그래요? 되죠 뭐.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이던데 이게 보니까. 25명에서 30명.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야지. 그만큼이나 이제 그 윤석열한테 동화가 된 사람들이 수가 경호처에 많을까요, 과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호 인력을 못 뽑아서 지원자가 없어서 인사 발령을 못 내서 못 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삿짐을 싸는 거는 솔직히 아무리 많아도 이삿짐 센터 부르고 뭐 하고 하면 금방 해요 그거. 한 이틀이면 네. 길게 잡아 이틀이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잖아.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볼 것도 같고. 네. 저희 제이님께서 11일 날 안 나갈 거예요. 그날 손 없는 날 아니라고 지금 직접 찾아서 보내주셨거든요. 16, 17이 좋은 날이라고, 길일이라고. 근데 염치가 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파면당한 대통령이잖아요. 더 이상 공적인 임무를 아니, 당연하죠.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세금을 쓰면 안 되거든. 거기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되잖아요. 짐은 나중에 오더라도 자기들 몸은 먼저 아크로비스타 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짐 오는 거 그렇지. 정리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계속 관저 있는 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네. 저는 처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방송 월요일 날 방송 나갔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막 그랬을 때 바꾸라고. 아유, 그래도 너무 박자라게 그러지 말라고 뭐 그 하루 이틀이면 나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나가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뭐 문제인 셰프 겁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뭐 만찬 회동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움이라든가.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퇴임할 나올 때. 때 쫓아내 보세요. 전날 네. 쫓아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와도 되는 게 용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 네. 있어도 돼. 근데 바로 나가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호텔에서 주무셨어요. 야. 그때. 그리고 취임식 갔다는 거 취임식 아닙니까? 갔었어요. 네. 그것도 아니, 그- 너무하지.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심과 쉽게 몸과 관련된 문제, 관저에 그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더 열받게 했던 거는 이완규라는 아이고.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한 몸체 같은 사람을 네. 감히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만행을 한덕수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야. 경악스러워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임명하겠다라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한 것이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로 좀 구성을 해놓고 가는 게 마지막 권한대행의 책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웬만해야지. 그러니까 이완규는 네.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네. 이건 절대로 아니죠. 이게 조사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특정 캠프에서 도왔던 사람이고 당족을 보유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집안에 개인 변호사 역할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장모 변호도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해? 이거는 최선의 양심이 없는 짓을 한덕수 총리가 했다. 근데 이거를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한덕수 대행의 권한 행사 자체가 위헌적 행사다라고 지금. 근데 그건 이율배반이야. 이율배반. 민주당의 왜? 이율배반이야. 왜냐면은 권한대행이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또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잘못됐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거는 자기 부정하는 행위라고 좀 봐요. 근데 그건 민주당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좀 달라요. 네.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네. 권한대행이 자기 몫에 그렇지.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을 그렇지. 네.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죠. 네. 이야기고 자기 몫이라뇨. 대통령 몫을 네. 대통령 본인이 몫을. 행사하는 그러나 거. 네. 이제 국회 추천이라든가 대법원장 추천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구별이 돼 아니 있고. 그게 어떻게 맞냐고 그게. 근데 그게 왜냐면 그게 관례적으로 황교안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니 근데 봐봐요. 음. 난 뭐 욕먹을 각오로 네네. 얘기를 하는데 짧게 하시죠. 네. 농담. 이미 욕은 먹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댓글이. 농담. 그러니까 구 기자님 네. 한덕수 대행이 그냥 고집을 부려서 이완규를 임명 철회하지 않고 그냥 나 계속 임명할 거야라고 하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요, 안 돼요? 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5월 안에 됩니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문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거를 전례가 없었네, 관례가 없었네, 소극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해야지. 이거는 법 외적인 문제고 법적으로 보면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말 웬만하게 막 임명을 하더라도 야당에서 어떻게 지금 권한대행 임명을 해? 근데 장성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좋아. 그럴듯한 사람을 좀 그렇지. 했어야지. 그렇지. 네. 이완규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니 근데 왜냐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가지고 좀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저는 이분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말이 뭐냐면은 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사검증 동의서를 당신 언제 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래? 월요일 날 냈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두 분 다
그 예를 들면 국회 사이드나 정치권 사이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월요일 날 동의서 내고 화요일 날 발표하는 인사가 헌법재판관 같은 자리를 그렇게 검증하고 발표합니까? 그런 일 없죠. 이게 장관급 자리고 헌법기관 소의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첫 번째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던 사람이 다른 헌법기관의 재판관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네. 됩니까? 이른바 이제 삼권분립 우리가 뭐 사권분립, 아, 오권분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위반됩니다. 네. 그다음에 범죄 혐의 피해자예요.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대라님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당적 관련돼서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분명치 않아요. 자문도 그게 했습니다, 헌재 이게. 재판소법 5조에 의하면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다 명시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아. 월요일 날 서류 내고 화요일 날 임명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9% 어. 당적 보유했어. 어. 근데 왜냐면은- 오늘도 안 했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주장을 기억이 했거든요. 없을 수 있죠. 기억이 왜냐하면은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을 봐요. 네. 한 명이라도 더 당원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 그래, 사돈의 네. 8종까지 다 팔았을 텐데. 하지만 네. 이완규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아, 본인이. 안 했을 리가 없고 음. 그냥 누군가 와가지고 자 빨리 사인하세요. 이거 다 내야 됩니다. 100% 글쎄요. 100%. 그렇기 때문에 당적 보유를 안 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윤심에 의거해서 한덕수가 이완규는 그렇죠. 골라준 그렇게 것으로 하는 보이는데 도대체 한덕수란 사람은 그 윤석열한테 이런 충심을 마지막까지 보이는 이유가 대체 뭘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를 갚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은혜를 갚았다. 네. 그리고 갚은 게 아니고. 은혜 갚은 거지 뭐. 아니 지난 그 헌법재판소 변론 때 한덕수 그러니까 불리한 총리가 증언했죠. 불리한 증언을 많이 네.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미안했겠지 그게. 그런 미안한 감정도 있고 은혜도 갖고 자기 국무총리도 시켜주고 시켜줬으니까. 비상계엄도 선포해가지고 네. 고난대행도 시켜주잖아. 아, 대통령. 대통령까지 시켰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고맙네. 내 팔자에 없는 고난대행까지 했네. 그래서 고맙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네.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어느 로펌을 가는데 내가 말이야 저기 저 헌법재판소에 내 꼬봉 2명 심어놨거든. 그래서 저기 헌법재판소 관련된 거는 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좀 한 연봉 한 30억 정도 주고 에이 한 30억 너무 작아. 50억 정도 주고 네. 그럼 내가 가서 좀 일 좀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장 소장님 저기 출연하신 채널들을 오전부터 많이 봤거든요. 어어. 거기서 하나의 썰이 한덕수 대행도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윤통에게? 누구에게? 어제부터 윤덕수 사실 얘기. 많이 세설이 네, 돌았죠. 저기. 아니 근데 네. 약점 잡혔으면은 음. 그냥 비상계엄은 요건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계속 안 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 문제가 좀 크지 아니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난해 9월 30일에 그 한덕수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신분으로 조선일보와 와이드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아 이건 국무총리가 정말 이렇게- 충심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추천은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을 따른 말을 따른.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이 앞면을 이야기했는데 뒷면에 뭔가 있다고 봐요. 뒷면에. 뭐. 그게 뭐냐면은 이완규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박성재, 이상민, 안가회의. 김주연 그래서 4명이 안가에서 다음 날 모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12월 네. 이게 4일 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는 어떻게 느낌이 듭니다면 그 4사람이 실제로 내란의 기획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기획자.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요. 김용현 기획할 능력이 안 돼. 워드 프로세스도 못 치는데 무슨 기획을 해요. 그리고 국보위라든가 이런 거 몰라 뭔지도. 네. 근데 국보위라든가 이런 걸 딱 잘할 만한 사람이 저는 이완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완규가 이 계엄 전에 가족들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아 진짜요? 알고 있을 그 도피설 있잖아요. 예. 아 그래요? 저는 그것도 이건 몰랐네. 알고 있었고 기획자 이거 주동자 중에 그렇지, 하나다. 이완규가 근데 그것도 79학번 서울대 법대 운동권이야. 아 운동권 출신입니까? 79학번 서울대 법대 운동권이에요. 자, 그 당시에 전두환의 어떤 국보위 잘할 거란 말입니다. 아 그리고 비판하면서 법조인이기 네. 때문에 국보위가 갖춰야 될 법률적 요건 잘할 거단 말입니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 4명이 기획자라면은 가정입니다만은 최상목이 받았던 문건,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받았던 문건 또는 한덕수가 받았을 수도 있는 문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 4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한덕수가 이 문건을 받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이완규는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완규에게 입에다 떡을 하나 입에 넣어준 거는 입에 떡 들었으니까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물론 윤석열이 추천한 게 가장 컸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다 못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도 싶은데 네. 한덕수가 혹시 혹시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고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야, 하는 의심을 잠깐만.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의 관료들 그리고 뭐 박수영, 윤상현, 윤핵관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자기가 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고 네. 그 사람 홍준표 특히 홍준표라든지 김문수. 뭐 한동훈 특히 한동훈. 네. 아. 한동훈 되면은 싹쓸이지. 그렇죠. 중진 싹쓸이. 어. 그리고 예. 한동훈은 예를 들면 대선에 나갔어. 네. 근데 졌어. 아. 그럼 정계 은퇴. 저 외국 좀 갔다 올게요. 안녕.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열리면 전당대회 무조건 나올 거라. 나옵니다. 네. 당권 잡으면은 다 그냥 그러겠네. 처단하려고 그럴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좀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 그게 한덕수예요? 한덕수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덕수 같은 경우도 지금 가만히 있다가 네.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딱 헌재로 넘어갈 때쯤 그만둬버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 직전에 죄송합니다. 저 권한대행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셔다가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나를 내세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공당으로서 국민의힘 그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중진들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야 진짜 국정 공백은 아예 그냥 손 저는 놔버리는 거잖아요. 허재무 씨랑 방송을 지금 한 1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허재무 씨 발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이의를. 없어요. 오, 네. 국민의힘을 공당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반성합니다. 반성하세요 진짜. 세다. 네. 빌공짜 공당. 빌공짜 공당. 국민의힘은 지금 야, 공당이 이렇게 혼날 줄 몰랐어. 아니 근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덕수라는 사람도 뭔가 본인 말로는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총리실, 예. 바로 그날 밤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내가 마치 우리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항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세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신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신사가 트럼프하고 지금 통화한 겁니다. 네. 딱 그 박수영 의원도 관료 출신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저 출신 성분들을 보니까 사실 검사도 관료야. 판사도 관료야. 그렇죠. 지금 네. 관료 정당화 된 거야.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민주화의 뿌리가 일부 있었어요. 역동성. YS의 뿌리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박정희 시대의 개발 시대의 이른바 산업화 세력들에서 그런 사람 싹 다 없어졌어요. 한덕수 오면 좋지. 자기하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인데 저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뭐 그중에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윤상현 진짜 찐윤 아닙니까 지금 그래, 뼛속까지 찐윤인데 갔잖아, 이 어제. 사람이 지금 한덕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갔어요. 의심이 만났어요. 생길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 당내에서의 주도권과 기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한덕수를 막 이런 식으로 꼬시잖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음. 그것도 있고 지금 미국을 잘 알아야 된다. 아, 참 예. 추미대사 아니냐. 영어도 잘하시고 경제 전문가고 이게 참 국정 운영도 해보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 출신이기도 하니까 아. 호남에서도 표가 나올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난가? 지금이 내가 기회를 잡을 때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겉으로야 이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지. 사실은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지. 좀 관심 있어요. 이거 못하죠. 네. 대권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하면 돼요. 프레지던트 일렉션. 피자는 괜찮고. 그런데. 트럼프에게 그런데. 디얼 트럼프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통상 문제 영어 잘하니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김서구 차관이죠.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지명에 관련해가지고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능하다. 마은혁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본인 검찰 출신의 법제처장을 재판관 지명하는 얘기니까 아마도 저런 이빠른 얘기를 하지 않는가 싶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는 있는데 다수설 소수설 뭐 자꾸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이든 뭐 법률적 절차적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에게 물어야 돼요. 이런 의견을. 부분들이. 예. 아니 그렇지. 지금 네. 저런 그 내란 혐의 종사자를
그 헌법재판관으로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맞느냐? 당신들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입이 있다면은 네. 대권주자로서 국가 체제를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100번 한번 지나간 이야기해봐라. 것 이렇게 같습니다. 물어야 돼요. 아, 정치적으로. 좋다. 오히려. 네.